다음은 기출 유형 및 작성 팁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하도 이 약술 작성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게 뭐 큰 정말 막 획기적인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혹여나 하고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고 제가 이제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술은 대체적으로 10점짜리이기 때문에 한쪽 이내 분량이고 그래서 세부 목차보다는 큰 상위 개념 위주로 거의 들어가면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한 2개, 3개, 뭐 한 4개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되죠. 네. 그런데 요거를 쓸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약술을 하세요라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교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외우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암기력이 좋고 그때까지 그 암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는 잘 암기가 됐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나도 모를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굉장히 떨린다든지 혹은 어떤 분이 작년에 시험을 보셨는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본인 손을 부여잡고 쓰셔가지고 글씨도 알아볼 수 없고 좀 내용을 좀 망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외운 내용이 그 떨리는 그 뭐 그런 이제 변수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냥 시간만 이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항상 이 목차를 좀 잡아서 이 목차라는 거는 그 문제를 낼 때 핵심 내용이라든지 뭔가 특징이라든지 이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약수를 그 많은 요소들 중에 내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적재적소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갈 결과적으로 이 세부 내용은 핵심 단어, 키워드 되는 거, 네, 키워드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일단 들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으셨거나 뭐 강의를 들으셨거나 하면 강사가 뭐 얘기했던 뭐 썰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살로 이제 붙여주시면 일반적인 내용들로 이제 되죠. 그다음 그냥 있는 내용들을 외우시면 좀 힘든 게 이게 본인이 이해를 해서 본인 글씨로 작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암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읽어보시고 본인의 그 말과 이 본인의 글씨로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핵심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확실해지면 여기에 좀 확장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오늘 쓴 답안과 내일 쓴 답안 그리고 모레 쓴 답안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핵심되는 단어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득점하는데 크게 이렇게 변동사항은 없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항목에 들어갈 이제 요소들을 제가 조금 이 약술들을 그동안에 나왔던 이 기출들을 조금 쭉 보니까 주로 제가 다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1번에다 넣고 뭐 이 단어들을 뭐 2번에다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는 우리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약술 기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험 약관의 상품을 쓰세요 하는 이런 기출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 어떤 개념이라든지 뭐 이론 같은 것들을 쓰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렇게 막 나열을 하고 처음엔 제가 이제 나열을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게 해드리려고 얘를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엔드로 해가지고 좀 묶어봤어요. 그러면 이 공통으로 항상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뭐든지 약수를 물으면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을 물어볼 거란 말이죠. 이게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개념이라든지 의의요. 자, 이게 만약에 어떤 보험 약관을 쓰는데 그에 대한 개념을 쓰세요 하면 결국에는 보험 약관의 개념은 보상하는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관이면 개념은 보상하는 손해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뭐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 뭐 혹은 의의 이런 걸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어떤 법을 쓰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760조의 내용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760조의 의의는 760조에 해당하는 그 연대 책임을 진다.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 개념 또는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항상 개념과 의의 이렇게 같이 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쓰실 때 이렇게 엔드로 해서 개념 및 취지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만 외우지 마시고요. 개념 및 취지 항상 같은 이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문제들에서
이게 취지를 뽑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출제자가 뭐 개념만 쓰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취지가 있으면 같이 좀 세트로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공통이겠죠. 약관 쓸 때에도 말씀드렸던 개념 및 취지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법률 적을 때에도 법률 몇 조가 개념이니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통적인 게 될 것 같고요. 혹시 취지가 특징할 만한 게 없다, 특정할 만한 게 없다 이러면 취지 대신에 그 문제의 어떤 조금 특이점들, 특징 이런 것들을 대신 대체적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법. 어떤 법과 관련된 내용을 쓰겠다. 예를 들면 뭐 758조 이런 것들을 써라 이러면 항상 이 법에는 얘도 개념은 들어가겠죠. 이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의의 얘기하는 거, 아까 758조의 내용이 의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요건과 효과가 있어요. 요건과 효과. 네. 예를 들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면 일단은 점유자가 1차 책임 부담하고 2차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보다도 그걸 적용함에 앞서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공작물이라는 것에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요건이 되는 거죠. 이 요건을 만족시키면 1차적으로 점유자는 항변을 통해 면책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면책이 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요건이 있고요. 자, 효과는 어떤 걸까요? 효과는 결과적으로 결과와 같은 말인데요. 이 가해자들이 758조를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피해자한테. 반대로 얘기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외우실 때 어떤 법률을 가지고 쓰는 문제를 외우신다라고 하면 아까 개념은 제가 다 공통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특징이라든지 취지를 좀 넣어주실 수 있으면 뭐 넣으시면 되고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법률 적용하실 때는 요건 및 효과를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요건 및 효과. 자, 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 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10점짜리라고 한다면 요건만 막바로 쓰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750조의 개념을 적어주셔야죠. 그럼 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뭐 불법행위로 어쩌고 이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요. 걔는 민법 750조에 나와 있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 요건은 그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관적 요건, 뭐 객관적 요건, 각각 입증 책임 누가 하는지 적어주시고 그래서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법을 쓰실 때 요건과 효과를 같이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보험 약관을 쓰는 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험 약관. 자, 기출로는 학교경영자 특약이 기출이 됐거든요. 학교경영자 특약에 보상하는 손해와 뭐 이렇게 업무를 써라 뭐 이런 문제 기출이 됐고요. 만약에 LPG 소비자 보장 특약을 써라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자, LPG 소비자는 의무보험이에요. 그럼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 보험 약관을 쓰실 때는 항상 개념에 해당하는 걸 먼저 적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이 결국에는 보상하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관일 때. 보상하는 손해. 뭘 보상하는 건지. 그 다음 항상 보상하는 손해 그냥 끝 이러지 마시고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이요. 보상하는 손해만 만족시키면 지급보험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꼭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고 면책사항이라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계약상 하자가 없어야지만 지급보험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를 외우실 때는 주요한 면책사항들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영업배상 책임의 특약이라고 한다면 보통약관의 면책사항 플러스 특별약관의 면책사항까지 같이 그 많은 면책사항을 다 외우실 수는 없고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사례에 적용할 만한 뭐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다친 경우는 뭐 면책 뭐 이런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뭐 있을 수 있냐면 이 보험 약관을 쓸 때는요. 누가 가입하는지 이런 가입 주체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주로 이제 사업주가 가입을 하죠. 그런데 이 대체적으로 이 의무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누가 가입해야 된다라고 다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가입 주체를 쓸 수 있어요. 작년 기출처럼 재난배책 누가 가입하냐? 가입 주체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의무보험이니까 어떤 법에 이 보상을 하는 한도 같은 것들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세트로. 그래서 뭐 사망하면 8천. 뭐 부상은 1급에서 몇 급까지는 얼마 주고 이런 내용들을 세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험, 의무보험 약관에 대해서 써라 하시면 보상하는 손해면책상, 가입주체, 보상한도를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임의배책 약관에 대해서 써라 이러면 예를 들면 학교 경영자 특약 혹은 시설 소유자 특약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개념은 보상하는 손해고요. 세트로. 그 다음 면책상. 그 다음 가입주체 적어주시면 좋긴 한데 그냥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주로 시설을 뭐 소유사용 관리하는 자가 가입한다. 너무 내용이 일반적이거나 좀 짧으면 굳이 안 적어주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보상한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자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설정하는 거죠. 뭐 1인당 뭐 1억, 뭐 2억, 3억. 그러니까 보험료만 이제 차등이 있을 뿐인 거고요. 그럼 굳이 내용을 적을 게 없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에는 어떤 특징되는 것들, 네. 아니면 뭐 실무상 중요한 내용들, 혹은 뭐 책임 법리 같은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적으시고 책임 법리 같은 거 뭐 있을 수 있냐면 자 시설 소유자 배책은 시설 소유자 특약은 시설에 기인한 손해와 이 시설을 가지고 영업활동, 업무활동 중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잖아요. 담보하잖아요. 자, 그럼 어떤 시설 때문에 시설이 문제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다치게 된다면 이 피보험자, 즉 가해자 피보험자는 민법 우리 배우셨던 758조 공작물 책임에 근거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니까 약관의 면책 사유만 안 걸리면 보상 책임이 주어진다. 그래서 주로 이런 758조에 뭐 근거해서 이 피보험자들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흔하다. 뭐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업무 수행 중에 어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행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치게 하는 경우니까 이럴 때는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주로 적용돼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더라.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나왔던 유형 중에 이제 비교약수라는 문제가 하나가 좀 있었어요. 비교약수. 자, 비교를 하는 거니까 A와 B가 완전히 좀 상반되는 거를 묻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A와 B가 뭔가 비슷하거나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주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보다는 뭔가 좀 비교할 점, 차이점들이 딱딱 있을 때 주로 이제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앞에는 제일 기본으로 공통, 개념, 의의 같은 거 각각 A랑 B가 뭘 의미하냐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한 번에 세트로. 그러면 공통점, 목차는 3번은 차이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목차가. 그럼 공통점 같은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목차를 외우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갖다 쓰시면 되죠.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랑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비교해서 쓰라. 걔네가 750조와 390조잖아요. 개념은 민법 750조의 내용, 그 다음 390조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과실책임줄 위반을 하면 아까 효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거였죠. 자, 손배 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한테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면 통상손해 한도, 뭐 금전배상의 원칙 여러분들 다 학습하셨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얘는 750조든 뭐 불법행위든 채무불이행 책임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피해자한테도 손해배상 받을 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 상기한다. 이런 거 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통. 그 다음 차이점들도 몇 가지 있었죠. 소멸시효라든지 입증 책임이라든지 뭐 연대 책임 규정 유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테니까 각각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목차라도 조금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빨리 정하시면 이 외우셨던 것들을 이 목차를 보고 아, 그 외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외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조금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기 제일 어려워하는 이제 기타 개념이라든지 이론 쓰시는 내용들이에요. 쟤네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들을 내가 직접, 그러니까 출제자가 구체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분담에 대해서 쓰세요.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 약수를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제 막막하신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개념 혹은 의의가 나와야 되고요. 개념 나오면 항상 취지도 같이 세트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뭐 약관이면 약관, 법이면 법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특징, 요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특이점. 그 다음 기타 뭐 보험의 적용. 혹은 뭐 실무에서 뭔가 쟁점이 있으면 실무상의 적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유형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게 나와 있는 저 목차되는 저 키워드만 외우신다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 목차를 조금 잡으시고 그 안에 내가 외운 내용들을 어디에 투입하실지가 빨리 되면 일단 약수를 훨씬 수월하게 조금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목차로 좀 보여드리면 네. 약술이 이렇게 기출이 됐었어요. 지금 5가지 정도의 기출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A와 B 비교하는 약술이요. 그래서 목차 일단은 개념 및 취지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법을 만약에 쓰라고 하면 개념은 법률 몇 조 규정인 거고요. 그 다음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에는 A에 대해서 뭐 개념, 뭐 특징, 취지 이런 걸 다 쓰고 그 다음 끝 B에 대해서 뭐 개념, 특징, 뭐 취지 다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왼쪽이 더 출제되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은 아직 이 약술 기출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약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배책과 임의배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념에 해당하는 게 다 보상하는 손해니까 개념 쓰시고요. 뭐 취지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 누가 가입하냐, 가입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 법의 의무보상 한도 그 다음 보상하는 손해면 면책사항 이렇게 세트로 꼭 4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임의배책이니까 의무보상 한도가 없겠죠. 네. 그 다음 가입 대상도 쓸 수는 있는데 말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꼭 세트로 외우시고 마지막에 뭐 기타 말씀드린 대로 좀 이 보험의 특징이 있는지 아니면 실무상 되게 많이 쓰이는 건지 책임 법리 등을 좀 다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채워주시는 거예요, 칸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이런 거 뭐 대의권 규정을 써라 이러면 대의권 같은 경우에 누가 행사하냐면 보험자가 행사를 하는 권리겠죠. 자, 그 권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 보험 약관을 보고 보험금 산정하는 거니까 약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의의 및 취지를 세트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저 의의라든지 개념 쓰실 때 뭐 상법에 있는 내용 혹은 약관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험자 그 대의권이 뭐다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 취지도 적으실 수 있거든요. 그 피보험자한테 뭐 중복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 뭐 종류, 특징, 요건, 뭐 실무에 적용 이런 것 중에서 필요한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네, 굳이 이게 내용이 안 나온다 하면 빼주시면 되겠죠. 보험금 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비교적 쉬운 문제죠. 구체적으로 출제자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제에 만약에 일시보상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서 쓰라 하면 주어진 질문사항이 목차로 그대로 나오시는 게 가능하면 중요하겠죠. 네. 그래야 출제자가 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적었구나라고 그거부터 찾아보니까 이때는 항상 목차를 꼭 보여주시고요. 자, 2번 같은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 게 그 요건을 주어지긴 했죠. 개념을 쓰고 결함을 써라 라고 주어졌죠. 자, 그러면 목차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물 책임이 뭔지 뭐 법의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을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뭉뚱그려가지고 결함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그 키워드 되는 단어들에서 뭔가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의의가 있으면 의의는 여기 썼고 그다음에 뭐 취지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실무상 적용이라든지 이런 단어 조합을 통해 가지고 목차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결함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결함이 제조물 책임법에 그 결함에 몇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했으니까 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뭐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 소비자 기대 기준으로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거 내용 중요하니까 적어 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제조물 책임법이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결함의 입증 책임 관련해서 법의 내용이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실무상 적용 혹은 뭐 법의 개정 뭐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부각을 시켜서 아, 나는 이런 것들도 알고 있다라고 출제자한테 보여주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법리약수라는 것들
항상 개념에 해당하는 건 법조문, 그 다음 요건과 효과,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칸을 채워주셔야 되거나 좀 특이한 점이 있을 때는 특이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하셔서 네, 약수를 조금 많이 답안지에 적으셔가지고 네, 핵심 단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네, 많이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례 문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사례 문제는 네, 요 5가지 형태가 크게는 기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사례 문제니까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냐를 묻는 질문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회에는 지급할 보험금을 구하고 네,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자, 여기에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산출 과정을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산식 같은 것들을 다 넣어주시고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셔야 혹시라도 산정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착각을 하시거나 했을 때 이 부분 점수라도 조금 받으실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식을 다 거의 누락하시고 답만 쓰신다 하면 출제자가 아무리 부분 점수를 주려고 해도 뭐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산출 과정까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째부터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앞에 조건들이 붙는 거죠. 조건들이. 결국에는 보험금 산정하는데 뭔가 요건이 있어요. 자, 계약별로 분담을 한대요. 계약별로. 자, 사례 문제를 빨리 쓰는 방법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사례 지문에 제일 마지막 줄을 주로 다 읽어보면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고 내용을 주고 그래서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지급할 보험금을 구하라 혹은 계약별로 분담할 보험금을 구하라 하니까 이 계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문의 내용을 읽어보셔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보험금을 구할 건데 계약별로 분담한대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담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이 보험을 피보험자 한 명이 여러 개 가입했을 때 우리 독립책임액 분담으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계약별로래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일단은 계약사항 중에 뭐 A사, 무슨 A보험, B보험, C보험 이렇게 계약별로 뭔가 계약사항이 주어졌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지급보험금은 출제자가 원하는 걸 적어주셔야 되죠. 계약별로 분담할 지급보험금이니까 예를 들면 A보험은 얼마, B보험은 얼마, C보험은 얼마 이게 답인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합해가지고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사고별로 지급할 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요 내용만 읽어봐도요. 밑에 지문에는 사고가 1차 사고가 있을 것 같고 2차 사고가 있을 것 같고 3차 사고가 있을 것 같고가 머릿속에 바로 추측이 되세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종 지급보험금은 출제자가 묻고 있는 거. 자, 1차 사고는 그래서 얼마, 2차 사고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답안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시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문제를 읽으시면서 좀 추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4번부터는요. 최근에 이제 출제 유형들이에요. 각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문제의 지문을 마지막에 잘 읽어보시면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험금 산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좀 먼저 적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15점짜리라고 한다면 보험금이 10점, 그 다음 약술이 한 5점 뭐 이런 정도요. 그 다음에 보험금이 그러니까 20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면 지급보험금이 한 20점, 약술이 뭐 5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쓰실 때요. 여러분들이 5, 6월에서 굉장히 그 모의고사 답안 내실 때 처음에 많이 좀 헤매셨던 게 자, 분명히 4번 문제 주고요. 각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에는 4-1번 내용 쓰시고 4-2번 이렇게요. 왜냐면 배점도 틀리고요. 틀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고요. 네, 문제 읽지도 그 번호 읽지도 않으세요. 그냥 1번, 그러니까 4-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문자 1번에서 어쩌고 다 쓰시고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 그냥 막 다 뒤죽박죽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출제자가 점수를 줄 수가 애매하겠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꼭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4-1번 이렇게 문제 유형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엔드 조건이 있는 거죠. 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지금 사항이 얘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장애율도 산정하고 지급보험금도 산정하라. 요거니까 어쨌든 요 문구 있는 문제들이 목차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례 문제니까 앞에 뭐 법률상, 약관상, 사안의 검토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복합장애를 묻고 있으니까 아마 지문에는 복합장애, 최소 장애가 2가지 이상이 아마 지문에 주어졌을 것 같아요. 저걸 보면. 그러면 복합장애율 산정 이렇게 목차에서 그래서 뭐 몇 프로 이렇게 적으시고요. 최종 몇 프로다. 일단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지급보험금은 최대 이제 LOL 디덕터블 감안해서 얼마더라 이렇게 목차를 뽑아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분담할 보험금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진 질문을 주고 혹은 또 이제 배점 큰 문제에서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걸로 보여지니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기출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 사례 문제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문의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문제 나오면 마지막 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험 계약별로 분담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과정 기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점을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20점이면 분량의 정함은 없지만 어쨌든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보다는 뭐 내용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 다음에 계약별로 분담할 거니까 밑에는 사실은 보기도 전에 보험이 여러 개 있을 걸로 추측이 됐는데 계약사항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각사의 각각의 보험들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최종 지급보험금에는 A사 얼마, B사 얼마 이런 식으로 답을 도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지고 질문 사항을 꼭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배점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작성을 하실지 이 머릿속에 조금 그리시면서 이 지문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였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보험 계약 사항이 중요한 거죠. 피보험자가 누군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리고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게 배상 책임인지, 뭐 WC만 가입했는지, WC 이해를 가입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배상 책임 파트예요. 배상 책임. 그런데 분담할 보험금이니까 피보험자가 한 명일 거라고요. 한 명이 A보험 가스도 가입하고 시소유도 가입하고 또 시소유도 가입하고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럼 이 형태는 결국에 아까 제가 사례 유형 분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보험자 한 명이 밑에 의무보험 하나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시소유 특약, 시소유는 임의보험이잖아요. 보험을 이렇게 가입한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요거는 보험금, 보험자 분담이라고 제가 유형을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면 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에서 이제 약관에서 여러분들 외우셨던 걸 이제 적용하셔야죠. 의무에서 먼저 주고 그리고 초과되는 손해를 의무보험끼리 분담하면 되죠. B사, C사. 자, 이렇게 분담하는 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이죠. 여기서는 초과액 분담이고요. 여기서는 독립책임액 분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관에서 외우셨던 독립책임액 방법을 여기다 갖다가 이제 적으시는 거죠. 그래서 파악하셔야 될 게 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가스 배책의 LPG 소비자 특약은 의무보험이고 자, 지금 의무보상 한도액이 안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 보상이 한도를 외우셨을 거예요. 이게 비교적 옛날 보험이라서 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망 8,000, 부상은 1,500. 그러면 옆에다가 뭐 8,000 이런 걸 기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임의 배책이에요. 시설 소유자. 근데 피보험사 한 명이 2개 가입했으니까 이거 독립책임액 분담이겠구나. 그래 놓고 이제 한도액을 좀 보시는 거죠. 하나는 5,000, 그 다음 1억. 그 다음 자기부담금을 좀 살펴주셔야 돼요. 각각 지금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지급보험금 산식 있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좀 읽고 그 다음 산출 전제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죠.
손해액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니까 피해자와 관련된 뭐 피해자 과실이라든지 피해자 뭐 생년월일 여긴 주어지지 않았지만 뭐 생년월일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마지막에 산출 전제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빨리 파악을 하시면 문제를 그나마 사례 문제를 조금 빨리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고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초안지에 목차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교적 배점이 좀 적고 간단한 내용이라면 초안까지는 필요 없지만 좀 이제 배점이 큰 뭐 20점, 30점이면 가능하면 이 답안지에서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꼭 초안지에다가 뭐 1, 2분 정도 내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문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파악된 내용,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동일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죠. 피보험자 한 명이. 그리고 의무보험, 이물보험, 이물보험 얘네들끼리 분담하는 거죠. 초과액 분담, 그 다음 독립책임액 분담 이 내용이 지금 파악이 된 거죠. 그 다음 배점은 20점이니까 좀 내용을 요 분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 사항은 계약별로 분담할 보험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최종 지급 보험에서 A사, B사, C사 이렇게요. 그 다음 산출 과정 기재란 말 없어도 당연 기재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답안을 이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답안 작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 제가 폼을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기반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라는 거는 뭐 피보험자의 뭐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얘를 간단하게 적어주고 이 사안의 지금 쟁점이 뭔지, 핵심 묻고 있는 게 뭔지 결국엔 요거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뭐 여기다 갖다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험금 산정할 때 여기에다 갖다 적어주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가스 배책과 시설 소유자가 각각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다. 피보험자 한 명이 여러 개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험금 분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하에서 뭐 적겠다. 뭐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산정이잖아요. 그럼 손해액이라는 건 피해자의 손해액인 거니까 일단은 아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뭐 위자료 얼마, 일실수익 얼마, 피해자의 손해액을 다 산정을 하신 다음에 순서 의무보험에서 먼저 주고 그 다음 초과되는 거를 B하고 C사에서 주는데 둘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약별로 묻고 있는 최종 지급보험금 얼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마지막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해자의 복합장애율과 보험금을 산정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약사항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근제보험에 사배책 특약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요. 지문을 안 읽어보셔도 EL 특약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추정이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산재보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WC 특약을 또 가입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산재 환자는 필요하면 EL 특약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상한도 이런 거 잘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고 내용과 이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확인하시는 거죠. 자, 복합장애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문에는 장애가 최소 2~3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보니까 지금 장애가 3가지나 지금 주어졌어요. 네. 거기에다가 기왕증도 고려해야 되고요. 3가지를 중복장애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목차를 따로 써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고려해서 최종 지급보험금이 이제 산정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 다치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파악된 내용 핵심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산재와 EL 특약의 손익상계 문제다. 그 다음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은 동료가 동료 근로자를 다치게 했으니까 사업주는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고 약관상 보상 책임도 발생한다. 그 다음 배점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고 지급보험금 산정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을 꼭 목차로 구성해 주시고요. 자, 산재하고 EL 답안 작성 폼은 그대로 제가 쓰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안의 검토이죠. 자, 이 문제가 15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법률상 책임이 어쩌고 그 약관상 보상 책임이 어쩌고 이렇게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고 사안의 검토해가지고 딱 핵심 내용만 756조고 사용자 배상 책임 발생하고 항목별로 손익상계 하겠다. 이렇게 배점이 적으니까 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묻고 있는 복합장애율 목차 구성해 주시고
2일 특약의 지급보험금 산정. 밑에 쓰는 순서는 아까 제가 이 산정 순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지급보험금이 얼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한도액 비교를 안 해주시는데 꼭 한도액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조금 빨리 작성하는 이런 간단한 팁을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보실 때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옆에 시계도 조금 이렇게 두시고 이 문제를 제가 보통은 사례 문제는 20점짜리면 일단 20점 내에 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약술 10점은 최소 7, 8분 내에는 풀으셔야 이게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공부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7월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에는 딱 90분을 시간을 딱 맞춰서 드리고 기간 내에 이제 작성을 하는 연습을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월 수강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7월에 오시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마지막에 이 시간 이렇게 재는 연습까지 좀 한번 하셔가지고 와주시면 7월 모의고사 많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어봤어요. 그대로 목차 그대로예요. 대문자 1번이 사안의 검토, 2번이 복합장애율 산정, 그래서 지급보험금 산정.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칸 띄어쓰기도 조금 해주고 목차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세부 항목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을 좀 해주니까 일단은 답안이 눈에 좀 들어오고 조금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도 너무 많이 띄우지 않았고 좀 가지런하게 이렇게 작성이 됐죠. 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렇게 조금 답안을 조금 받아봤을 때 이런 답안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쓰시다가요. 갈수록 이렇게 쓰시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네, 여기는 내용이 없어. 네. 그리고 끝에 이제 칸이 모자라니까 막 밑에 막 칸까지 막 이렇게 그리고 막 X표도 치고 막 이러신다. 이거는 깨끗한 답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연습을 이제 계속 5, 6월에 하셨고 7월에도 이제 이런 연습 하시려고 또 오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잡아 드릴 테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끊을게요. 네.